놀러 갔겠죠. 자, 보자. 1등급 맞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 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난데없이 이상한 개념 하나를 들고 나와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자, 사실 이 표현은 양자역학에 처음 있는 표현일까요? 원래 있는 표현일까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바로 원래 있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원래 쓰는 표현? 바로 통계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통계학에서. 통계학 알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원래 통계학에서 쓰던 표현을 양자역학에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니까 외워야 되겠죠? 파동함수가 있는데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보이시죠? 크기의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 파이는 뭐라고요? 복소수 함수라고 하죠. 복소수 함수. 복소수 함수지만 크기의 제곱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얘는 복소수예요? 복소수 아니라 뭐가 돼요? 그렇지. 양수가 되죠? 이렇게 표기한 걸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보통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크기가 있고 제곱을 구해라. 어떻게 구해?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걸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 표현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원점에 뭐가 있다고요?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핵 말고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자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핵에서부터 어떤 거리 떨어진 전자가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움직이게 되면 약간의 뭐가 나오겠어요? 부피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그 약간의 부피 변화로 만들어진 이 공간이죠. 이 공간. 여기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자, 바로 요 꼴입니다.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뭐라고 했어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확률 밀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에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인데 지금 이거는 딱 봐도 1차원이에요? 아니면 3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3차원이면 좌표를 표현하려면 좌표 위치를 표현하려면 좌표가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파동함수가 그 좌표가 x, y, z 3개예요. 그래야 저 전자의 위치를 표시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변수가 3개인 건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복소수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의 제곱한 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x축 약간의 변이에서 x1에서 x축까지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정적분이 끝나면 그 변수는 남아있어요? 변수가 없어져요? 정적분이 되면 없어지죠. 뿅 사라져. 그러면 정적분이 끝난 결과에는 변수가 y하고 z가 남아있겠죠. 그걸 다시 y1에서 y2까지 또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z 변수가 남아있겠죠. 그걸 다시 z1에서 z2까지 또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테크닉을 바로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적분은 적분인데 중자가 무슨 뜻이냐면 거듭 중자예요. 거듭 중자.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활용하는 적분 테크닉을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중적분으로 표현을 하는 게 쓰기도 편해요? 쓰기도 매우 불편해요? 쓰기도 매우 불편해서
여기에 있는 이 중적분 표현을 간단하게 쓸 땐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적분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dx, dy, dz의 요 적분 변수들 있죠? 이 적분 변수를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 적분해라, y에 대해 적분해라, z에 대해 적분해라를 쓰기 귀찮으니까 타우라고 하는, 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타우라고 읽습니다. 그 물리에서, 고전 물리에서 그 토크 표현할 때 요 타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표현 그거예요. 그래서 이 d타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 세 개 중적분 적분 변수인데 얘네를 다른 말로 최적 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좌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핵에서 어떤 거리, 떨어진 거리 위치에서 전자가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움직이게 되면 무엇의 변화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최적의 변화가 생기죠. 그 최적 변화를 저기서 d 타우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봐봐요.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의 찔끔의 곱이다.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되겠죠. 물론 수학자들은 이런 분석 되게 싫어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묶어서 최적소 d타우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본의 해석으로부터 나온 굉장히 중요한 수리적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 본의 해석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바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입니다. 자, 앞서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 이 표현이 요 해당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 영어로 뭐라고 써요? 보통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probability라고 하죠. 그 확률을 여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확률. 알겠죠? probability여서 이렇게 대문자 P로 쓴 거야. 그런데 이 적분을 하는데 적분 구간을 어떤 경계와 어떤 정해진 경계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 1, 경계 2라는 건 x축으로는 x1, x2, y축으로는 y2, y2, z축으로는 z1, z2.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정해진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자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입자를 전 우주에서 발견할 확률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 어디 있니? 전 우주 어딘가에 있어. 이 말은 틀릴 수 있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1. 알겠죠? 혹은 100%. 알겠죠? 그래서 모든 파동 함수는 크기의 제곱. 자, 크기의 제곱을 무슨 함수라고 했죠? 크기의 제곱을 뭐라고 했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죠. 자, 건우 읽어봐요. 시작.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알겠죠? 그걸 전 우주에 대해서 3차원 중적분을 하면 모든 파동 함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바로 노멀리제이션이고, 이 생각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그게 바로 보온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노벨상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이 사람도 노벨 로리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비탈 도입 전까지예요. 이 생각을 알아야 오비탈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리적 표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양적 오비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 시험 보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내 예상은 오비탈까지인데 어디까지 학교에서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뭐 어디까지 한다라고 하면 꼭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야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양자역학을 이해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요? 고마워요. 오네.